안녕하세요. 하늘새입니다. 요즘은 하늘이 아주 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어서 전형적인 우리나라 가을 하늘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어릴 적 강둑에 누워 흘러가는 하늘 속 흰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동심에 푹 빠져버린 하루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6일 오후 2시를 막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하늘을 무대로 자유를 만끽하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이죠. 공군의 블랙 이글스가 있기까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최초 비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최초 비행은 1913년 일본 해군 중위 나라하라가 용산 연병장에 잠시 떴다가 내린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비행기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을 한 이후 10년이 지난 1913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의 항공기는 JN-4D 미국 커티사에서 만든 복역기였는데요. 이 복역기는 1차 세계대전에 거의 주력으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에 일어나서 1918년 독일의 항복으로 끝났죠. 두 번째로 우리나라 최초의 조종사 교육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면은 노백린 장군에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913년 3.1운동을 시작으로 4월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는데요. 당시에 미국에서는 한인 자치단체로 독립을 열망하였던 대한인국민회 청년협성단이 조직이 되었으며 이 단체는 조국 독립을 위한 방법으로 군사기술을 익히며 적은 소수의 인원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비행사가 되기 위하여 LA 인근의 레드우드 비행학교에 입학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한편 이 시기에 상해의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장, 지금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인데요. 국무총장인 노백린 장군은 미국 한인들을 대상으로 임시정부 설립을 알리고 독립운동 동참을 독려하고자 순회 중에 레드우드 비행학교의 청년협성단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의 시작인 임시정부 한인 비행학교가 드디어 1920년에 설립하게 되었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 노백린 장군과 뜻을 함께한 청년협성단 단원들은 임시정부 한인 비행학교 설립을 독립신문에 전파하고자 기념사진을 찍게 되었는데요. 당시 왼쪽부터 장병훈, 오리마, 이용서, 노백린, 이초, 이용근, 한장호 등 6명의 사진이 다음 장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림은 김포국제공항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아주 따끈따끈하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촬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왼쪽부터는 장병훈, 오림하, 이용서, 가운데 노백린 장군이 계시고요. 이초, 이용근, 한장호 이렇게 6명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김포국제공항 국립항공박물관의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6인의 노백린 장군까지 7인을 기념하고자 동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바로 찍어온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백린 장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당시에 국방부 장관, 지금의 그 당시에는 국무총장, 그 다음에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는 국무총리 등 역임을 하였으며 독립운동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노 장군은 1995년 일본 유학생으로서 보통과의 특별학과를 수학했으며 98년에는 세이조 학교 졸업하고 99년에 11월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1900년도 10월 귀국 후
육군 참의로 인관하여서 한국 무관학교 보병과 교관 담당으로 후진 양성에 주력하였는데요. 1907년 8월에 들어서 일제가 한국군을 강제 해산 및 육군 연성학교를 폐교를 시켰죠. 그 이후에는 신민운동에 관여해서 김구 선생님과 함께 해속 교육총회장으로서 독립운동에 관련된 교육운동에도 전개하였다라고 나옵니다. 1916년에는 미국 하와이로 망명되었으며 1919년 3.1 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장이 되었고 독립전쟁의 필요성을 설파하기 위해서 미국을 순회하고 한인 사회에 들어가 단결을 호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1920년도 미국 캘리포니아 재미교포 김종림의 지원으로 한경학교를 설립했으며 그 이후 22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는 누구냐?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비행사는 안창남 선생인데요. 이는 1917년 미국인 아트 스미스 고개 비행 감동을 받아 비행기 조종사 꿈을 갖게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당시는 16살이었죠. 1921년 일본 주최 비행 면허 자격 시험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1등으로 합격했으며 그 당시 나이가 22이 된 것이죠. 1922년 도쿄 오사카 간 비행 우편대회에 출전해서 일본인 조종사를 당당하게 제치고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1922년 12월 동아일보 안창남 비행사 초청 고국 방문 비행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에 한반도를 그린 자신의 비행기 금강호를 타고 서울 하늘을 당당하게 날아 대한민국 최초로 조국 하늘을 비행한 인물이 바로 안창남 선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일본인들의 잔악한 만행 중국으로 망명 후 자신의 조종술로 조국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을 하였으며 1924년 중국군 소속 산사성 비행학교 교장이 되어서 항일 전쟁을 위한 조종사 양성 중 기체 결함으로 추락해서 1930년에 30살의 아까운 나이로 순국한 것으로 역사에 나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은 도쿄 오사카를 오가는 제국 비행협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우편 비행 성공 안창남 이렇게 되어 있죠. 동아일보의 보도에 나와 있는 영상이고요. 네, 가운데 있는 거는 당시에 비행했던 항공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건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촬영한 안창남 선생님의 동상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우리나라 최초의 그럼 여성 비행사는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여성 비행사는 권기옥이라 해서 권기옥 선생은 1901년 평양 출생으로서 3.1 운동에도 가담했으며 그 가담으로 해서 구금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도 모금과 송금 체포되고 그래서 6개월의 옥살이도 한 유명 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0년 9월 상해로 망명 후 임시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23년 12월에는 중국 운남비행학교에서 들어가서 25년에 졸업했고 비행사 시험에 합격해서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비행사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1937년 중일전쟁 중국 육군 참모학교 교관으로서 당시의 비행 기록은 7,000시간 이상씩 될 수 있죠. 교관으로 활동한 기록이 있으며 194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군설계위원회 이때 들어가서 광복시까지 독립운동에 매진한 것으로 기록되어집니다. 해방 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쭉 꾸준하게 활동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 보시듯이 국립항공박물관에서 동상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장. 최초의 비행장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의도 비행장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의 여의도 비행장 모습인데요. 여기 영등포 쪽에서 사진을 한번 바라본 모습 같습니다. 한국 최초의 비행장은 1916년, 당시는 경기도 시흥군 용강면 여의도, 지금은 여의도가 서울의 거의 중심지가 되었지만 당시는 경기도 시흥군 용강면 여의도에서 비행 착륙장 건설이 되었으며, 민간 항로 개설이란 미명하에 일제가 대륙 진출의 교도부로 삼고자 유사시에 활용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건설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22년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 안창남 시험 비행을 한 곳이기도 하죠. 24년에 정식적으로 비행장으로 되었으며 민간 군 항공기가 공동으로 이용을 하여 왔습니다. 해방 이후 1948년 민간 비행장으로서 대한국민항공사가 첫 취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1953년에는 한국 전쟁 후 국제공항으로 승격이 되었으며 58년에 1월 김포로 이동하게 된 배경은 장마철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한강이 범람을 해서 김포로 이동을 하였고, 여의도는 공군 기지로서만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972년도 2월에 들어와서 공군 기지가 성남, 지금의 현재 서울공항이죠. 성남으로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71년에는 완전히 폐쇄를 했죠. 여의도를 폐쇄하고 현재는 여의도 광장으로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비행장에 대한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우리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앞장에 나와 있던 그림처럼 영등포에서 이렇게 여기 지금 현재 영등포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바라보면 여의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용산, 그 다음에 한강철도, 지금 현재 한강대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대교가 있고 노란지 방향으로 여기 활주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여의도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포 비행장에 대해서 잠깐 한번 들여다보면 1959년 당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39년 일제가 활주로 건설을 시작을 했죠. 이는 대륙 진출의 교도부로 활용하고자 일제가 건설을 시작했는데요. 해방 이후 1949년 미국에서 군 비행장으로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한국 미군 간 김포 비행장 운영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당시 항공사관학교, 지금의 공군사관학교 전신이 김포 비행장에서 창설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958년에 본격적으로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하였고요. 당시에 여의도로부터 공항 기능을 이전을 받게 된 것이죠. 1958년 대한국민항공사 운항이 김포 비행장에서 시작을 되었고 60년대 들어와서는 공항 내 종합터미널, 과거의 국내선에 있는 자리, 거기에 터미널을 들어서게 되었고요. 71년도에는 국내선 여객이 100만 명 처리 정도 능력이 되었고 73년도에는 국제선 여객 처리를 100만 명까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초에 1천만 명을 돌파했는데 국제선, 국내선을 합쳐서 국제선이 국내선 이용객보다 월등하게 앞설 정도로 능가하면서 1,000만 명 돌파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2001년도에 국제선 기능이 인천으로 이전되었는데 공항의 규모가 점점 방대해지면서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인천으로 국제선 기능을 이전했다가 다시 2003년도에 국제선을 부활해서 2019년부터 일본, 중국, 타이베이 등 근거리는 국제선을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인천국제공항. 지금 뭐 대단하죠. 인천국제공항이 1992년 착공을 해서 2001년 장장근 9년 10년 정도가 걸렸고, 지금 2021년도 지금 현재도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92년에 착공해서 2001년 개항을 할 당시까지 공항의 모습인데요. 지금은 아주 멋있죠. 환상적이죠. 전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인천국제공항 모습이 이렇게 발전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공항 현황을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항은 국내선 공항이 9월 현재 국제선은 인천과 김포, 제주, 이용 승객의 숫자로 보시면 나열해 드렸는데요. 인천, 김포, 제주, 김해, 대구, 청주 등 8개의 국제공항과 그 다음에 광주, 울산, 여수, 군산, 사천, 포항, 원주, 그래서 7개의 국내 공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근데 또 신공항이 요구 또는 검토 또는 착공 들어간 거를 보시면, 울릉도에서는 2000년 11월 지난해 11월에 착공이 되었죠. 그 다음에 뭐 백령공항이나 경기 남부 신공항 한참 뭐 얘기가 나오고, 대구 경북 통합해서 군의의성, 그 다음에 새만금, 김해 신공항, 흑산공항, 제주 제2공항 이렇게 신공항 요구 또는 검토 착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공항들입니다. 사설공항으로서는 뭐 수석비행장, 사곳, 옹진군에 있는 사곳비행장, 태안, 정석, 잠실야기장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항공사 현황인데요. 2021년 9월 현재 크게 우리나라 항공사는 FSC하고 LCC, 그래서 사실상 FSC는 이런 표현을 LCC 항공사가 등장하면서 명칭을 FSC로 갖게 되었는데요. 먼저 LCC라고 하면 Low Cost Carrier, 그래서 저가 항공사 이렇게 됐는데, 이는 LCC는 기내 서비스를 줄여주고 보유 기종도 다기종에서 단순화해서 그럼 유지관리비가 줄어들겠죠. 유지관리비를 줄여주고 그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다시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어떻게 낮은 운임으로 운행하는 항공사가 LC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LCC 저비용 항공사들은 주로 비행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이내의 단거리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항공사로서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티웨이는 한성항공의 티웨이 항공의 전신은 한성항공이죠. 플라이 강원 이렇게 해서 현재 LCC들이 이런 항공사들이 있고, FSC는 풀 서비스 캐리어, 그래서 LCC에 상응하는 명칭을 하다 보니까 FSC로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찌되었던 간에 풀 서비스 캐리어, 그래서 FSC는 대한항공과 현재 아시아나항공 두 개 양대 항공사가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 그래서 HSC. 아마 이런 표현은 잘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이브리드란 말이 요즘에 참 많이 나오죠. 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이브리드 항공사는 대형 항공사 FSC와 LCC의 장점들만 더해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인데요. 새로운 카테고리다. 그래서 대형 항공사의 프리미엄 서비스와 좌석과 저비용 항공사의 낮은 운임으로 운행하는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LCC와 FSC의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서 고객을 선점하고자 하는 항공사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에어프레미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친 김에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란 말이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요.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라고 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에어택시, 그래서 에어택시라고 하면 주로 여객 운송을 목적으로 공항과 공항 사이의 부정기적이라고 하면 타임테이블이 없다. 이렇게 일정한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데일리로 플라이트 하는 것이 아니고 템퍼러리 부정기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소형 항공기를 말하는 게 이제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에어택시 사업자들을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는 하이에어가 있죠. 하이에어가. 이런 명칭들은 인터넷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화물항공사라는 명칭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화물항공사는 화물과 물류를 운항하는 항공사인데 주로 화물항공사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즉 화물항공사라고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 항공사가 부서를 맡거나 하면 자회사로 운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대한항공 카고, 아시아나 카고 있는데 화물만 전담하는 에어인천도 있습니다. 에어인천은 화물만 전담하는 항공사죠. 화물항공사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로 항공기 사용사업자인데, 사용사업자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사용사업자는 항공운송사업 외에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해서 유상으로, 돈을 받아야 유상으로 농약을 살포하거나 건설 자재를 운반해 주거나 사진을 촬영하거나, 이런 다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이런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자다. 이거는 항공사업법 제30조 1항에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죠.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예로 보시면, 우리나라도 여러분들도 잘 모르셨을 텐데 많죠. 블루 에어라인, 그 다음에 신한항공, 에어팰리스, 에이스항공, 통일항공, 헬리코리아, 홍익, UI, 헬리제트 등,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8개죠. 8개의 항공기 사용사업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항공사는 현재는 인터넷 검색에서 나온 항공사고요. 진척사항은 추후에 보시면 되겠고요. 에어 대구와 에어 경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항공기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나라 공항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제선과 국내선 공항들인데 공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로 항공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